자, 이번에는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아마추어 골프들이 생크도 막 나는 분 계세요. 사실 이게 지금 발보다 공이 낮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생크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치는 법도 배우지만 이제 평탄한 데서 생크가 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생크에 대해서 어떻게 필드 가서 생크 안 나면요 정신 없습니다. 반드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정말 생크 났을 때 응급 119 정말 119 필요하거든요. 예. 그거를 오늘 좀 레슨을 해주시면서 자 내리막 이런 발끝 내리막. 자 누가 네, 레슨을 제가 먼저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전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훅라이의 이제 반대 이런 경사면인데요. 네. 거의 이제 훅라이와 슬라이스 라이와 이렇게 이제 내리막 오르막 라이와 이제 너무 접목되는 부분이 많죠. 일단은 하체 고정을 해야 되고 또 약간 팔로만 치는 스윙을 해야 되고 대신 이제 구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보다 높은 라이에서는 이렇게 맞는 순간 클럽 페이스가 토우가 다 맞으면서 닫히는 원리에서 훅이 나고요. 또 발보다 이렇게 공이 낮은 경우에서는 이제 힐 부분이 먼저 맞아 클럽이 열려서 맞습니다. 이제 아까 오르막 경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암스윙을 했을 때 팔로만 스윙을 했을 때 오늘 컨택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내리막 경사에서는 우리가 더 어려운 게 이 밸런스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밸런스가 너무 앞으로 쏠리는 게 싫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뒤로 이렇게 물러나시려고 하는 과정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쏠리는 부분이 당연한 거고 이럴 때 중심을 너무 뒤로 하게 되면 내 몸의 축 자체가 많이 서지게 되고 저는 이럴 때 헛스윙 하시는 것도 봤어요. 왜냐하면 몸이 뒤로 물러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쏠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스탠스 폭을 조금 평상시보다 더 넓히시고 그다음에 발을 많이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요. 움직여 보시면 내가 밸런스가 어느 정도 앞인지 뒤쪽인지 조금 더 잡힐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뒤꿈치로 가게 되면 몸이 들리고 손이 이제 멀어지면서 슬라이스도 많이 나지만 생크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발의 중심축을 조금 더 앞쪽에 놓는다는 느낌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는 뭐 몸을 많이 쓰지 않고 팔로만 치는 스윙 하지만 이럴 공이 저렇게 슬라이스 휘거든요. 아까처럼 훅라인에서는 클럽이 닫혀 맞는 원리 때문에 훅이 나면서 공이 좀 멀리 가게 되고요. 이렇게 슬라이스 라이에서는 클럽이 약간 열려 맞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공이 도는 것처럼 거리면에서는 훅라인보다는 더 적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슬라이스 라이에서는 클럽 자체가 한 클럽을 길게 잡는 것보다는 이런 내리막 라이에서는 한 클럽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 클럽이다 그럼 뭐 한 클럽 반이나 두 클럽을 잡고 이렇게 치시는 걸 더 권장해 드리고요. 이렇게 내리막 라이에서는 클럽을 굳이 짧게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더 많이 앞으로 쏠려야 되기 때문에 클럽을 길게 잡으시면 되고 하체를 많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 좀 팔로 치는 스윙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중심축을 너무 앞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뒤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중심축 약간 앞쪽에 있는 느낌이 더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클럽은 한 클럽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잡으셨을 때 공에 컨택하기가 더 좋습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이래 보면 아마추어 골프들이 이제 이렇게 그 경사가 이렇게 어려운 데 있잖아요. 그럼 당황해가지고 이 사실 어드레스를 중심을 잘 잡아놓고 해야 공을 이렇게 팔로만 스윙을 해도 공이 네, 맞습니다. 스윗스팟에 맞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스탠스를 안 잡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때리니까 맞아요. 이제 뭐 맞아. 생크도 생크 나고 예. 사실 네, 헛스윙도 하는 나오고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심을 잘 어드레스 때 중심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골프에서 예. 라이가 꼭 이렇게 경사가 지에 라이가 나쁠 때는 꼭 반드시 스탠스를 안정되게 해놓고 스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네. 하시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앞으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이런 내가 했을 때. 무너지지 네, 않게. 어느 네. 쪽이 좀 더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지. 그 어떤 분은요, 이 중심을 못 잡으면 백스윙하다가 앞으로 맞습니다. 가서 맞아요. 뒤로 도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박정규 프로의 그 역시 포인트는 어드레스 때 중심을 잘 잡, 어느 스윙 팔로 휘둘러도 네. 몸이 쓰러지지 않게 중심을 맞습니다. 잡고 예, 스윙을 예. 해라. 네. 아, 굉장히 네.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네. 또 박아람 프로가 해주실래요? 예. 네, 이미 뭐 네. 내리막 라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체. 그래서 왜 경사면이나 이런 데서 밸런스를 잘 잡으려면 그래서 왜 선수들이 하체 운동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스쿼트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평소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내가 조금 이제 그런 게 이제 잘
안 되면 연습할 때만이라도 어드레스 할 때부터 허벅지 안쪽에다가 힘을 좀 주고 안 되면 내가 발끝에 나는 독수리다라고 생각하고 발끝에 내가 지면을 발가락으로 딱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딱 잡아주고 그리고 스윙을 좀 적게 한 상태에서 낮게 우리 왜 아이언 숏아이언 칠 때 앞에 티 맞추는 거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티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최대한 채가 낮게 간다라는 느낌으로 좀 쳐주시면 조금 컨택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데서도 결국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네네. 요 어드레스 때 요 각을 유지해라. 네네. 예? 요 각을 유지해라. 그렇죠. 요 각을 네. 유지해라. 아, 뭐 예. 네. 그 아마추어분들이 진짜 뭐 중심 잡고 이 각 네. 유지하고. 평소에 그냥 네. 평지에서도 약간 네. 좀 몸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기 내리막에서 연습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들리는 거 연습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사실은 그 어드레스에서 이 펴지는 거는 힘을 써서 그렇거든요, 네. 몸에. 그래서 한 클럽 두 클럽 길게 잡고 나쁜 데서 이렇게 유지하면 되겠네요. 놓지를 못하나 봐요. 자, 우리 서유정 프로는 저도 뭐 다 잭 네, 니클라우스 저- 가면 이런 경사 많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막. 네, 경사 많죠, 잭 니클라우스에. 근데 네. 뭐 다 똑같습니다. 저도 네. 레슨할 때 네. 경사지에서 너무 이제 많이 비틀거리고 휘청거리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가장 중심을 좀 잘 잡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보시고 어쨌든 내가 뭔가 좀 발바닥에 이렇게 딱 중심을 움켜잡고 있을 때가 경사지에서는 가장 내가 축을 잡고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어드레스 이렇게 하시고 갭이 있잖아요. 내 발과 이 공의 이 높이의 갭이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궤도가 이 경사에 지나갔을 때는 어쨌든 무조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굳이 여기서 막 들어오시려고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이 조준을 항상 약간 왼쪽으로 서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조준을 왼쪽으로 서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딱 발 움켜쥐고 중심축을 잘 잡고 이 갭을 일어나면 당연히 탑핑이 나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잡고 이렇게 쳐주시면 이것도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추어 분들이 그 두려워하시니까 자꾸 마무리 동작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연습 스윙 한번 하시면 자 이제 마무리 동작 잡고 계셔보세요 하면 이제 막 이렇게 흐트러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공이 어떻게 가던 말던 딱 한번 이렇게만 잡고 계셔보세요 하고 마무리 동작 딱 잡고 계세요 라고 말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나쁜 결과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훈련 과정이 있어야지만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이제 뭐 결국은 총 정리를 해보면 세 분 다 레슨이 다 뭐 달랐지만 일단은 스탠스를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이 체가 이쪽으로 갔다 왔다 해도 이 여기가 흔들리지 않게 스탠스를 잘 잡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팔로만 치는 게 좋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슬라이스가 나니까 일부러 훅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히 내라. 왼쪽 보고 그냥 쳐라. 받아들여라. 그거 간단하네요. 네. 네. 자, 이럴 때 말이죠. 참 정말 생크 많이 나요. 여기 생크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몸 쓰면 생크 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레슨은 사실 세 프로가 다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왕 여기에 온 김에 이럴 때 생크가 날 때가 많으니까 세 분이 그냥 평지에서 네, 네. 생크가 나는 분들이 생크가 왜 나고 생크가 날 때 정말로 필드 가서 생크하면 나기 시작하면 공 못 칩니다. 아 병이 계속 생크 나요. 맞아요. 무서워. 네, 그럴 때 바로 필드에서
그냥 그날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가 안 나는 방법. 그걸 좀 배우리 프로부터 네. 좀 가르쳐 주시죠. 예. 사실 제가 가장 골프에서 고치기 쉽다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생크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생크가 나시는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와서 레슨을 받으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생크는 우리가 뭐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클럽의 이 안쪽으로 임팩트가 이렇게 됐을 때 생크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몸이 일어나고 아무리 가까이서도 클럽에 이렇게 토 부분에 맞거나 스위스팟에 맞게 되면 생크는 절대 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공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필드에서는 이렇게 공을 놓고 치실 수 없지만 뭐 낙엽이나 아니면 잔디나 안 되면 뭐 본인 장갑 하나 가지고 가셔서라도 공이 이렇게 있으면 공 앞쪽에 이렇게 물체를 하나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게. 네, 그럼 뭐 덜어도- 이러면 더 쉽겠네요. 요 티 있잖아요. 네, 요걸 요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어, 요거 최고죠. 뭐, 예, 네. 예. 그러면 장갑보다도 예. 이렇게 네. 놓고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내가 공을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토 쪽에 맞춰준다는 생각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보통 생크병 걸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준비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장애물을 놓고 피해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스윙을 할 때 일부러 공이 정타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바깥쪽에 맞춘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좀 바깥쪽에 맞으면 공이 이상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언은 제가 한번 쳐서 보여드리면 완전히 이렇게 바깥쪽에 때리더라도 공이 그냥 정상적으로 잘 나가거든요. 사실 거리도 크게 엄청나게 덜 나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생크가 있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뭐 티나 공이나 아니면 코스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미지라도 약간 좀 위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걸 좀 피해 쳐야 된다. 그리고 일부러 클럽에 좀 토 쪽에 맞춰야 된다고 토 쪽에 생각을 맞춰야 하시면 된다. 느낌으로.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정타가 어느 정도 맞아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별 생각 없이 치더라도 크게 공 맞추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시는데 대부분 이제 생크가 나신 분들이 겁을 너무 먹으니까 점점 이렇게 가까이 서는 경향도 있어요. 아까 인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라이에서 생크가 잘 난다고 하는 게 저희가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하고 만약에 이 경사만큼 이렇게 같이 주저앉게 되면 지금처럼 손이 몸에 굉장히 가까이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팔을 잘 휘둘러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생크가 더 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생크가 나셨던 분들은 토에 약간, 때려라. 네, 토에 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 권명호 프로님 또, 네. 또 생크.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경사가 지금 이제 발끝 내리막 경사인데 이제 우리가 평지로 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요. 평지라고 생각하고. 네. 예. 이게 생크라는 게 나는 원인을 보면 사실 우리가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공간이 없으면 네. 손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힐에 맞을 때 이제 그게 흔히 생크가 뭐 대부분 나게 돼요. 그러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우리가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이 하체가 회전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공간을 없애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배치기를 하는 이런 느낌이 되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손을 이렇게 풀어치지 않으면 그냥 채가 앞으로 나가버리니까 힐에 맞게 되는데 자 백스윙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발을 그냥 왼발 앞꿈치만 한번 톡 한번 밟아보세요. 톡 밟으면 내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죠?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난 모르겠다. 그냥 나는 할 거 했으니까 나는 그냥 쳐버려야지 하고 하시면 힐에 맞는 케이스는 제가 대부분 못 봤어요. 그냥 오히려 약간 밖에 나와서 약간 드로우나거나 약간 훅이 나는 경우는 생겨도 안쪽에 맞아서 삑하고 생크가 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왼쪽을 여기서 올라가고, 밟아줘라. 네, 왼쪽 앞꿈치만 한번 톡 밟아주시면 돼요. 이게 근데 다운스윙 때 이렇게 왼쪽을 밟아줘. 상황이 발끝 내리막 상황 같은 경우는 왼쪽을 잘못 밟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자리에서는 좀 네. 조심하셔야 되고 네. 평지 기준으로 생크 나시는 분들은 네. 올라가서 여기서 톡 이런 느낌이에요. 톡 밟고 네. 우리가 회전만 왼쪽을 해주시면 밟아줘라.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회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깥쪽에 맞을 수는 있어도 생크는 거의 높은 확률로 우리는 좀 제거를 할 수가 자, 있어요. 우리 배우리 프로는 조금 토에 치면 좋다. 우리 네, 저 권명호 프로는 백스윙 들었다가 다운스윙 시작 시에 왼발의 앞꿈치를 앞꿈치를 한번 탁 좀 밟아주는. 밟아주고 다운스윙. 네네네. 그러면 생크가 안 난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경열 프로 생크 또 문희 프로. 생크 나는 분하고 골프 쳐보셨어요, 이경열 프로? 많이 쳐봤죠. 아까 전에 뭐 제가 얘기했던 저랑 좀 친분이 있으신 지인분이 한 번 안 맞으면은
그린을 한 바퀴 도시는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이야기 했어요. 어프로치를 하면서 계속 생크 나니까 여기 못 올리고 계속 이렇게 도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고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의 원인은 어쨌든 무게 중심이 워낙에 이제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안쪽에 맞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니까 점점 이렇게 쓰시면서 팔이 여기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생크가 나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빨리 고치는 방법은 여기 붙이라래요. 팔을 겨드랑이를 일단은 딱 붙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겨드랑이를 붙이는 느낌으로 해놓고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쨌든 겨드랑이 붙어지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둘러치는 느낌도 잘 안 나오고 여기를 붙여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윙도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좀 가파르게 내려올 수도 있고 정확한 컨택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자꾸 불안하시니까 여기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시면서 맞을 때 얘를 땡기거나 내치거나 하면 다 생크 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생크 나는 원인이 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인에서 아웃으로 내려와도 생크 나고 너무 과도하게 아웃에서 인으로 이렇게 해도 생크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과도한 이렇게 내 몸 안에 있는 플레인에서 벗어나면은 공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내가 중심을 잘 잡아놓고 겨드랑이를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권명호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백스윙을 해서 체중을 왼쪽에 밟아놓고 수직으로 힘을 쓰게 되면은 바로 채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 겨드랑이를 몸에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압력을 계속 좀 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수직으로 막 일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백스윙 때도 이렇게 좀 생크 날 때는 의도적으로 양쪽을 이렇게 붙여야 돼요. 양쪽으로 붙이는데 여기서 네. 주의하실 점은 붙인다고 하셔가지고 그 안쪽으로 빼시면 이것도 큰일 나는 거죠. 이것도 과도한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채는 다운스윙 할 때 또 바로 또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있으니까 몸에 붙여서 백스윙을 할 땐 항상 몸 앞에 있어야 되죠. 몸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클럽 헤드는 항상 내 손이랑 몸이랑 이렇게 앞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두시면 백스윙도 좀 너무 커지지 않고 좀 적당한 백스윙의 높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대부분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여기가 다 떨어지면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좀 플레인에서 좀 많이 좀 잘못된 플레인이 만들어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일체감이 되게 좋아지겠네요.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뭐 운동이랑 수원 같이. 같은 것도 많이 네, 껴놓고 네, 뭐 고무줄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그렇죠. 해놓고 많이 하죠, 많이 그 연습할 연습 때. 많이 네. 때는 하시는데 조금 바깥쪽으로 한 느낌이고 몸은 겨드랑이 붙인다. 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자, 생크 나시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세 프로가 레슨을 했는데요. 토에 맞춰라, 밟아줘라, 뭐 겨드랑이를 붙여서 백스윙을 바깥쪽으로 가라. 자, 요 세 가지를 가지시고, 자, 과연 생크나 하시는 분 내 몸에 어떤 레슨이 맞는지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 생크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말이죠. 볼보다 스탠스가 높은 상황, 스탠스보다 볼이 낮은 상황, 이런 상황과 또 생크가 많이 나시는 분들 위해서 레슨을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골프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연습 없이는 내 것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골프가 너무 안 되시는 분은 그 시간을 말이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한 2시간 정도만 내셔가지고 내가 안 되는 이 스윙을 차근차근하게 차분히 한번 공을 멀리 칠 필요도 없고 조금씩 들면서 이렇게 레슨을 해보면 내 것이 바로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골프 알고리즘 이번에도 5편을 했는데요. 이 5편 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 5분에게 정말 좋은 볼입니다. 세인트9 1인당 2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세인트나인